504번 불법 체포 감금죄에서 불법의 의미와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재심은 유죄의 확정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비상구제 절차이다. 형소법 제420조 7호는 재심 사유의 하나로서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에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에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해 증명된 때를 들고 있다. 형법 제124조의 불법 체포 감금죄는 위 재심 사유가 규정하는 대표적인 직무범죄이다. 수사기관이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체포 구금을 하여 불법 체포 감금의 직무범죄를 범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영장주의에 관한 합헌적 법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문제된다. 이와 달리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 수사기관이 그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 구금을 했다면 법체계상 그런 행위를 곧바로 직무범죄로 평가하긴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결국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영장 없는 체포 구금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결과는 수사기관이 직무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다르지 않다. 즉,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체포 구금을 한 경우 비록 그것이 형식상 존재하는 당시 법령에 따른 행위라 하더라도 그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결과적으로 그 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에 따른 유죄의 확정 판결에는 수사기관이 형법 제124조의 불법 체포 감금죄를 범한 경우와 마찬가지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505번) 폭행 가혹행위죄의 성립 요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로서 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특수절도 등 각 범죄 혐의로 체포된 형사 피의자들을 수사하면서 그들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자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입에 휴지 등을 넣고 접착 테이프로 입과 머리 주위를 감은 후 뒤로 수갑이 채워진 양팔을 위로 꺾어 올려 어깨 부위 등에 고통을 가하는 날개 꺾기라는 가혹행위를 해서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피고인들 전원 유죄이다. (506번) 뇌물의 의미.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수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의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등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 507번 뇌물의 의미.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적 이익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란 받는 것, 즉 뇌물을 취득하는 것인데, 취득이란 뇌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물건의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뇌물수수자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진 않았더라도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뇌물 공유자 또는 법률상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뇌물 수수자가 뇌물 공여자에 대한 내부 관계에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처분 권한을 획득하였으나 뇌물 수수 사실을 은닉하거나 뇌물 공여자가 계속 그 물건에 대한 비용 등을 부담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수자 사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와 다르지 않으므로 그 물건을 뇌물로 받았다 보아야 한다. 뇌물 수수자가 교부받은 물건을 뇌물 공여자에게 반환할 것이 아니므로 뇌물 수수자에게 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508번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직무의 범위.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 위반 행위의 유무와 청탁의 유무, 수수 시기가 언제인지 가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따라서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직무라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 509번 뇌물죄에서 직무의 의미와 판단.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의 특수한 사적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가,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510번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의 의미.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 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 뇌물수수 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511번 제3자 뇌물 제공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 제공죄에서 청탁이란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직무 집행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또는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의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하려면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이나 양해 없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해 제3자에게 금품을 공유한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512번) 알선술회죄의 성립요건. 알선술회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다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관계 등의 특수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 권한이나 최종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513번) 뇌물죄의 성립 요소.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했다면 공무원과 비공무원은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형법은 제130조에서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와는 별도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공여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때에 제3자 뇌물수수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뇌물 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성질상 공무원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뇌물수수죄의 공범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고받은 때 그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해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이 알아야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모의했거나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은 뇌물수수죄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 처리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이 없다.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된다.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위법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 부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면 충분하고 이미 발생한 현안뿐만 아니라 장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안도 위와 같은 정도로 특정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로 가능하다. 지금까지 불법 체포 감금죄, 뇌물죄에 관한 표준 판례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